네, 안녕하세요. 저는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에서 일하는 김성희입니다. 예, 오늘 이제 2교시 때는 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 알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제 우리 센터는 그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로서 이제 그 소소한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그 출판사 그 기획사들하고는 조금 그 다른 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교시에 진행되는 그 강의는 우리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그 제작의 과정 등을 그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센터의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셔서 이제 우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이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교육은 이제 카메라 앞에는 저 혼자만 보이실 텐데 카메라 뒤에는 이제 3명의 스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의 영상 팀장님과 그 팀원 그리고 우리 알다센터의 담당자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뭐 방송의 상태라든지 어떤 강의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2번의 교육을 했는데 그 설문지에 이제 선생님들 의견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방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댓글 그 현장에서도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15분은 쉬었기 때문에 5시까지 그냥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좀 있어서 원래는 이제 이게 기초교육이긴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문장도 만들어 보고 피드백도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갔을 텐데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교육에서는 이제 그 제가 어떤 문장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문장을 이제 읽기 쉽게 바꾸고 이러한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네, 이제 그 읽기 쉬운 자료에 관련해서 이제 그 수정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이시죠? 1번 그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선생님들 한번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로 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그 이거를 이제 쓰시고 그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시 13분인데요. 한 4분, 5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번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이 문장을 네, 발달장애인의 읽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 자체가 쉬운데 뭘 또 더 쉽게 하느냐. 물론 이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있지만 또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자가 있고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일단 선생님들 그 한번 문장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난 선생님. 네, 버스가 멈추면 일어나세요. 네, 박서영 선생님, 내릴 곳에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네, 이런 문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상훈 선생님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그 미리 조금 점자로 된 그 그 문서들을 보내드렸을 텐데 저희가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네, 소피아 선생님,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 이거 다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상훈 선생님, 저기 혹시 또 안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네. 네,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리는 곳에서 차가 멈추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리는 곳에서 차가 멈추면 일어나세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네요. 네. 네, 이상원 선생님, 버스가 멈추기 전에는 일어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버스가 멈춘 후에 일어나세요. 이런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긍정문을 쓰라고 권고하는 그 문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령어인데 부정적인 명령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어가 또 주어를 이렇게 보여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표어 같은 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어와 또 그 주어인 사람이 그 주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동사가 같이 명시가 되면 그게 또 문장이 매끄러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읽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어 같은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나를 위해서 내가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를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화 선생님, 내려야 할 곳에 문이 열리면 일어나세요. 근데 이제 문이 열리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문이 열리면 일어나세요라고 쓰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내려야 할 곳에 멈추면 일어나세요가 어떨지 한번 그거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표준적인 그 내용들은 아니고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당사자는 당연히 이제 발달 장애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만나는 독자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문장이나 안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 좋네요.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벨 누르는 게 저는 나오길 바랬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발달장애 그 당사자들 많이 만나서 아시겠지만 내가 내려야 할 곳에 벨을 누르는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중에 나오는 이 내용, 그 문장의 수정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홈페이지에 그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네. 네, 변영수 선생님, 내리는 곳에 버스가 얌전히 성회되면 내려주세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쫙 써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독자에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기존에 그
문자로 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리해 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아는 발달 장애인이면 고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고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게 수정한 문장에 대해서 독자에게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그 어떤 감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읽기 쉬운 자료에 관련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여력이 되시면 그 외국의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렇게 막 찾아보시면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에 관한 이론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어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이론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읽기 쉬운 자료를 수정할 때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그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독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정의 어떤 지침, 수정의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 한 지금 115명 정도 들으시는데 아마 이제 그 읽기 쉬운 자료로 수정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장을 읽기 쉽게 수정하는 작업들이 할 때 물론 당연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수정한 후에 어떤 그 결과론적인 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심화교육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운행 방해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운행 방해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네, 요게 제 기억으로 네, 설문지 뒤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를 내야겠네요. 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운행 방해 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 그냥 저도 제작의 어떤 뭐랄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어떤 문장을 먼저 이제 수정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이제 올라오시네요. 제가 이게 요새, 네. 네, 아우, 선생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동규박 선생님, 네. 앞문장 참 좋습니다. 앞문장 참 좋은데, 뒤에만 조금만, 예를 들어 뭐라고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수정하면 좋겠네요. 가중처벌에 관한 것을 네 조금 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받아야 할 벌보다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저 혼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댓글도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네요. 조순희 선생님 네 몸짓으로 강하게 화를 내면 경찰 아저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꽁무 선생님 경찰서 가기 싫으면 운전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정성용 선생님 2번 혼나요 막 이렇게 쓰시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가장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게 누가 누구에게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있다가 나중에 저 수업을 들으시다가 약간 지루하시면 지금 댓글 올라온 거를 보시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 1번.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그냥 읽기 쉬운 자료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기 쉬운 자료를 이해하느냐에 대한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설문 1번. 오늘 이제 문자로 선생님들 받으셨죠. 그 내용의 설문지에 1번. 네,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시를 들고 읽기 쉬운 형태로 수정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캐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사실 이 부캐 이런 말 듣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의 부캐 말고 유재석의 유산슬, 뭐 김신영의 뭐 둘째 이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격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굉장히 이러한 현대에서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런 유행어들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발하게 이렇게 되는데 발달장애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따라갈까, 이러한 좀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뭐 이제 신문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자주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정말 요즘에 저도 잘 모르겠는 용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편맥, 뭐 광술, 막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도 제가 신문에서 보긴 했는데 또 까먹었네요, 금방.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신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실 때 이런 유행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알다센터의 어떤 책무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브이로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일기, 동영상으로 찍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면서 팬데믹 현상이 있었죠. 이제 세계적 유행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다 세계적 유행이라고 했던 이런 것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유행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자체는 세계적 유행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얘기들을 이제 다 첨부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댓글로 안 달아 주셔도 되고요. 이제 설문지 1번에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시를 들고요. 읽기 쉬운 형태로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2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신조어는 생각이 났는데 그거를 읽기 쉬운 형태로 바꾸기 혹시 어렵다. 이제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신조어만 쓰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랄까 정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명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내용은 또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라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난 강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릅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읽기 쉬운 자료 알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은 기초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에 관한 내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화 교육 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해, 그래서 개론에 가까운 내용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센터에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했던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심화교육 때는 이제 아직까지 조금 이제 더 계획을 저희가 면밀하게 세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심화교육 때는 정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신청하시면 어떻게 하나 좀 고민도 되고, 하지만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올해 저희 알다센터의 심화교육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중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읽기 쉬운 자료를 혹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정해지면 이제 9월 안에 심화교육 안내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착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 센터 소개를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서울시 보조금으로 이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직 센터는 아니고요. 그냥 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가 법인체고, 이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3년째 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는 이제 서울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 법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우리 센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은 아까 이제 1강에서도 이리나 국장님이 강의하셨겠지만, 피플 퍼스트 뉴질랜드 소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할 때요, 정책 문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의 형태로 이제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센터가 이제 명실공히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서의 그 사업은 크게 이제 가장 크게는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그 규모를 줄이고 이제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읽기 쉬운 자료 제작과 그리고 이제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동그라미에 보시면 발달 장애인 전문가 양성을 하죠. 이거 발달 장애인인 그 위원들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부터 19년도까지 약 10명이 활동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15명이 활동을 이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제 그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좀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이미지 제작은 어떤 거냐면, 발달장애인이면서 사파가인 그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 그 구축을 할 때 그 6명의 그 사파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가들이 참여한 의미는 이제 그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드는 그 그림들이 결국에는 이제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를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그 사파가 양성 과정을 이제 사업의 내용 속에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양성 과정을 올해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이제 저희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이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저희 사업 내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하실 때 저희 컨설팅을 조금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컨설팅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쉬운 정보 및 이미지 보급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고요. 저희 이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그 생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 정보나 이러한 그 행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모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정보의 그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법령 자체를 저희가 이제 읽기 쉽게 그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의 어떤 장점은 무엇이냐면 생활법령을 이렇게 수정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저작권에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은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수정하려고 했을 때 저작권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사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47점 정도가 있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그 인프라 구축. 이것은 발달장애인 관계자, 그다음에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관련 그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기초와 심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강사 양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강사 양성 과정은 이제 조금 다른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것이 이렇게 기초 교육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화 교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화 교육을 이제 다 이수하면은 이수할 때는 이제 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말씀을 확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관계자라고 한 것은 그 종사자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조금 이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동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신청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들도 이제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경찰 공무원은 이제 듣지 못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 관계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읽기 쉬운 자료 문화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이제 굉장히 소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서는 조금 해외에서 이제 이 내용을 배워오고, 그다음에 해외에 소개하고 이런 활동들을 아까 이제 1강에서 강의하신 이리나 이제 국장님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곳에서 읽기 쉬운 자료에 관한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심층 워크숍도 좀 그 간단하겠지만 좀 참여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기반의 그 정보들을 축적하셨고, 2020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관련 기관을 이제 연계를 통해서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제작자 혼자서 이거 제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적은 인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 관련 그 대표 기관들과 저희가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읽기 쉬운 자료를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공유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나와 있는 이제 저희들 연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읽기 쉬운 그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이 왼쪽에 지금 보이시죠? 이제 요것은 저희가 정말 그 2018년도 아까 이제 강의하신 이리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알다센터를 그 운영하셨던 그 팀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 한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서 나온 알기 쉬운 정보, 쉬운 문서 만들기, 이거는 이제 체인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것도 체인지 것을 이렇게 수정한 거고요. 네, 지금 이거 2018년도에 만든 이 자료가 이제 우리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우리 센터 그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발달 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연구에 관한 요 책자는 그냥 연구 용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델파이
사부터 해가지고 어떤 연구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독자들에게 아마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제작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옆에 나와 있는 책은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심화 버전을 마찬가지로 우리 책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 책자, 이 책자를 가지고 읽기 쉬운 자료를 이제 제작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책자들은 이렇게 6가지예요. 그래서 서울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서울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속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속을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영상 강의한 거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충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제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파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알아두어야 될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미리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이제 그렇지, 네, 지금 보여주시는 책자들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냐고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 댓글에서 우편 발송을 저희가 이제 메일로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 놓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다 소진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재인쇄를 할 거라서 이제 곧 저희가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자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요런 책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기 전 학습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드신 교수님이 이제 학습장애 교수님이셨어가지고 읽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소중한 나의 권리, 이런 소중한 나의 안전, 이제 이러한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보시고 이제 혹시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제 질문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제에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법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권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아파트 이런 게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 제목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차차 요런 제목을 이제 정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아파트 생활하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반려동물은 요 책, 요 법령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 법령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법령은 이제 이렇게
글자가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문장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쳤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사파를 제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와 사파 이제 비용의 부담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작권의 문제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법인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어떤 로고를 사용한 거를 이제 그 신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그 어떤 메일을 보낸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820점, 사진을 618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발달장애인 사파가 6명, 200점을 그렸고요. 전문 사파가가 또 참여했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한 100명, 100점 이상이 이제 모였어요. 다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으셨고, 이 사파는 차이점이 뭘까요? 일반 그림과 사파의 차이점. 자, 선생님들 지금 지루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댓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일반 사파와 그 읽기 쉬운 자료의 사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댓글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네, 저 읽기 쉬운 자료 신청은 저기로만 합니다. 이메일로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보다 이메일로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반 사파와 읽기 쉬운 자료, 사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상훈 선생님, 단순, 명료, 직관적, 그림, 네, 네,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되게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전남에서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일반 사파와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 사파의 차이점 뭘까요? 네, 변양수 선생님, 일반 사파는 견고한 표현, 알다 사파는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아까 정보 전달이라고 나왔어. 임효주 선생님 정보 전달.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파 같은 경우에 뒤에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동화책이나 에세이집 등에서 만나는 사파는 다 저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미 유발이에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서 사파는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요 역할을 하냐, 부수적인 역할을 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데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사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규환 선생님이 정확하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지 않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적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사파 특성 분석을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618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만들기 자료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자료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찾으실 수 있어요. 사파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홈페이지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도 있고 또 저희가 부자센터처럼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저희가 이렇게 조금 면밀하게 진행할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미지 자료 이거 구축해 놓고 되게 좋은 취지로 잘 만들었는데
홈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역량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선생님들 좀 약간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검색 기능 여기 한번 참여해 주셔서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사진과 일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고 아니면 지금 이제 맨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하늘색 그림 있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 그 그림에 대한 제시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 그 파일에 이제 내용을 보시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벌써 9월이고 올해 12월 달까지 이것을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번 그 강의를 듣고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다면 예,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화교육 때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한 내용들을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꼭 개념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읽기 자료입니다.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정리한 것은 읽기 자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책자 형태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관련된 그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둔 것이에요. 다 문자로 정리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막 해일 오고 막 폭풍 온다 막 이런 거 비 온다 이러한 문자 정보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2.5 단계 뭐 한다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책자들까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책자 형태 외에 일상적인 활동 그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문서화된 모든 정보를 이제 읽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의 제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딜까요? 어느 범위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엔 사실은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국가적인 정책 정보가 그 딱 시행이 될 때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읽기 쉬운 자료가. 예를 들어 이제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에서 홈페이지가 이제 두 개죠. 한 개는 일반 비장애인용, 하나는 이제 발달장애인용.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동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기 쉬운 자료의 모든 영역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인이 접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제 불편함 없이 모든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정보 란에 보시면 교육, 보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 보장, 주거 지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상훈 선생님께는 저희가 조금 좀 다르게 그 문서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일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 일반, 종교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제와 생활 일반 종교 자료는 그냥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읽기 쉽게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법 제10조 의사소통 지원의 모든 정책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된다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영역들이 근데 굳이 왜 영역을 나누었냐 하면은 우리가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이러한 그 영역 구분이 좀 되어 있어야 그 제작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제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조는 좋지만 또 제작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책과 일반을 나누고 또 이렇게 내용들 전체를 한번 이제 구체화 시켜야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이제 어떤 그 의견들, 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읽기 쉬운 자료가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마찬가지로 공적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 당연하죠. 이게 자신의 정당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돼야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이 생기게 된 어떤 그 시작점이 그 전남 신안의 염전 사태잖아요. 그게 어떤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할 때도 이제 분명히 주변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주인이라고 하시는 하는 그런 사람도 알고 있을 거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그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가 별로 없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부당한 것은 무엇이고 정당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정말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의미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항상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선긋기식의 그런 내용 전달이 많았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자신의 삶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1강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소통에서 만드는 자료 중에서 뭐 그 서울시 내에 뭐 그 여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SK 써니라고 대학생 그룹에서 그 만들었던 책자인데 뭐 영화관에서 이제 활용하는 책자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막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같이 모아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발달장애인의 그 삶 속에 자신들이 온전한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기반이 됐을 때 우리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거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떤 분께서 저희가 만든 책, 반려동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이 이런 책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분도 지성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책자들은 정말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규제와 제한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권고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 온전히 그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도구들이 또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생님들 계시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기 쉬운 자료 개발센터에서 올해 만드는 책 중에서 이제 피플 퍼스트 이제 회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욕구조사 한 거에서는 여가생활 영역 중에서 이제 데이트 코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뭐 이제 조리 도구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리 같은 거 스스로 해서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같이 이렇게 약간 인권과 권리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여가생활이라든지 약간 향유에 관한 이런 내용 책자들로 저희들도 이제 제작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윤 선생님께는 텍스트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 개념을 보면은 읽기 쉬운 자료, 이제 이거는 이제 글쓰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대체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점자가 있고, 청각장애인은 수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되도록 하는 어떤 도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지만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자만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글쓰기 스타일인데 이제 정착이 잘 안 되어 있죠. 아까 이리나 국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주요 장애인 정책에서 소외됐었어요. 그렇죠? 소외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2015년도에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사업을 했어요. 지금 2020년입니다. 근데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의 사업이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도 이게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의 자료와 또 우리 센터의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만들 때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읽기 쉬운 자료 제작에 관련한 어떤 지침과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읽기 쉽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을 또 그레이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알다센터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이런 그레이드를 정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읽기 쉬운 자료, 우리 이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들에게 갔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당사자들을 만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레이드를 저희가 이제 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밑에 나오지만 플레인 랭귀지, 이지 랭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플레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리나 국장님이 강의하신 스웨덴에서 3단계 정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혹시 피치마켓의 자료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막신고리끼 어머니, 알퐁소 도대의 별, 이런 책들을 만드셨는데, 막신고리끼 보셨죠? 어머니 보신 분 계실 텐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잖아요. 러시아 혁명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을 그렇게 쉽게 바꿨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간소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책들을 플레인 랭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알기 쉬운 법령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법령의 그 책도 굉장히 쉽게 만들었거든요. 쉽다기보다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놨고요. 이제 법제처에 보시면 이제 카드 뉴스라든지 이렇게 내용, 생활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플레인 랭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읽기 쉬운 자료는 조금 더 쉬운 버전이죠. 쉬운 버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읽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또 취업해 있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기준은 풀타임으로 하겠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발달장애인,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이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근데 읽기 쉬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자료를 어떻게 읽기 쉽게 이제 글쓰기 스타일로 변형을 하느냐, 모든 세부사항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건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주요 메시지를 제공한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피치마켓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읽기 쉬운 자료라기보다 이제 읽기 쉬운 책이거든요.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읽기 쉬운 책인데,
그 주요 메시지,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라든지 알퐁소 도대의 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거기서만이 어떤 그 중심으로 잡고 가고 있는 주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또 그 발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발달 장애인 독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독자를 만나야 되죠? 발달 장애인인데 내가 만든 책자를 읽을 독자를 만나셔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책자를 만들면 또 이들이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가이드라인에 없냐 하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에 다 정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창작에 가깝잖아요.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달장애인을 많이 만나신 분들, 또 발달장애인과 어떤 관계 형성이 원활하신 분들에게는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원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메시지를 이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메시지와 함께 이미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그 제작의 예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이거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이나 뭐 직업재활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뭐 이러한 전공을 하셨는데 사파를 못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사파를 못 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파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관적이. 어떤 거냐면 그 메시지와 그 부합한 사파를 연결할 수 있는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연결고리는 발달 장애인이죠. 그래서 그 사파가 선생님들 저희는 되게 이제 복이 있어서 같이 2019년도에 같이 만들었던 선생님이 그 정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그 사파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면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든 사람의 능력보다 사파를 잘 그리셔서 그 읽기 쉬운 자료가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책자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설명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읽기 쉬운 자료의 그 이미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장과 사파를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달 장애인에게 이제 감수를 하는 거죠. 감수를 하고 이제 발달 장애인이 얼만큼을 이해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어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이해하기 쉽나요? 뭐 이러한 질문들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 내용을 그 발달장애인이 이해했는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책 페이지 반려동물 16페이지에 보시면 네, 잠깐 네, 보시죠. 16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이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물통, 반려동물과 산책 나갈 때 물통, 똥을 담는 봉투, 목줄, 인식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감수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실 거는 반려동물과 나갈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었습니까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게 물통이에요. 뭐 설명해주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물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는 분 물통이에요. 뭐 그래서 반려동물이 마실 물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 다 이해했죠? 어려운 문장 없죠? 이렇게 감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가 그냥
네라고 할 수가 많아요. 이제 당사자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이제 교육하시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이제 예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이제 읽게 하거나 읽어주고 이제 당사자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약간 퀴즈 형식으로 이제 감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심화 때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때는 선생님들과 이제 당사자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소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센터에서 진행할 때는 처음에 책을 만들 때 당사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스타일은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 아주 면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사자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또 당사자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부터 온라인 뉴스를 진행하는데 그 온라인 뉴스를 진행하는 이제 조력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이제 약 그 장애인 그 발달장애인 현장에서 약 10년, 20년 가까이 이제 치료사로 교육하는 분으로 이제 일하셨거든요. 네, 확실히 그분이 그 당사자 그룹과 이제 뉴스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 생각을 이끌어내고 글을 이끌어내고 쓰게끔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뉴스 채널 저희가 이제 다 광고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김혜진 씨가 쓴 글이 이제 그 우리 그 조력 강사가 같이 이제 만드신 글인데 그 책을 보면 그 글은 정말 발달장애 당사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감 없이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맞춤법 이 정도를 고친 거지 그 생각들을 다 그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약간 면밀하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달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랑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서울발달장애 훈련센터 훈련생 한 그 클래스에 많게는 15명 그리고 적게는 5-6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그들에게 이제 우리 책을 타당성 검사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당사자 그룹을 선정을 할 때 두 그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친밀한 당사자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만든 어떤 문장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이제 심화교육 때 한 번 더 의견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선생님들께 저희가 작년에 115명 정도에게 이제 그 인식 조사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를 읽기 쉬운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들 오른쪽에 범위 유형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제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낱장형, 제본형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안내지가 있고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1,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시형도 읽기 쉬운 자료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미지 1과 2의 기준은 이것이 선생님들과 당사자가 어떤 교육 장면에서 또 서비스 그 장면에서 어떤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서비스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은 이것도 읽기 쉬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꼭 구분해야 될 것은 의사소통 도구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도구는 오히려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말 그대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읽기 쉬운 자료와 AAC라든지 이런 것과는 약간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제 AAC에 관련한 이제 교육 내용도 이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막 일일이 전화했어요. 저희는 AAC를 이제 말씀드릴 아직 여력이 없고 저도 AAC에 대해서 다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AAC에 관련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그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글을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AAC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욕구라든지 또 어렵다 쉽다라든지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에서는 그 AAC와의 연관성을 아직 조금 연관성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제 읽기 쉬운 자료가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115명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추렸어요. 그래서 이제 생태체계 관점에서 나눠봤고요. 개인에서 되게 반가운 부분은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세 번째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 책자,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기관에서 이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면 연간 계획으로 하셔가지고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영학이 먼저 해도 되겠죠.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정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자신이 발달 장애인이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많이 만나보니까 내가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몰라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꼭 반드시 당신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이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력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는 의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전관리, 안전 관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에 관한 거는 우리 알다센터에도 있어요. 소중한 나의 안전,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이제 직장생활에서 안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약 4권 정도의 안전 관련한 책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정말 필요한 자료들인데, 그러니까 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안내 이런 거, 그러니까 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곳에서 정말 복지 서비스 같은 거를 읽기 쉽게 안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이 정도는 저희가 조금 읽기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제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선거 관련 발달장애인법 이렇게 있는데, 선거 관련 자료는 한국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 협회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발달장애 복지협회에서 예전에 2013년, 14년도부터 막 너무 열심히 이거 만드셨어가지고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거 관련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법이나 발달장애인 권리, 이거는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소수자소통 대표이신 백정현 대표가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뭐 반갑다 발달장애인 정책 뭐 이거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또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제 아까 이리나 국장님이 이제 강의하시던데 그 책들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발달장애인 범죄 관련 자료, 그다음에 인권 이런 내용들, 인권은 이제 우리 알다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료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단계가 8단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게 수정이 돼야 돼요. 이 제작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알다 센터가 만약에 그 운영이 된다면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제 선정 전에 우리 발달장애인 독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먼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2단계에서는 기존 자료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그 가장 그 먼저 하는 게 그 내용 요약이에요. 내용 요약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제 먼저 제작자가 되시는 선생님이 먼저 그 내용을 다 숙지하셔야 돼요. 다 숙지하시고 이제 당사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같이 읽어도 보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아예 정리를 해서 당사자를 만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저의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고한 어떤 제작자로서의 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료를 그 제작자가 먼저 그 정리를 해서 가는 거는 제가 알다에 있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읽고 싶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어떤 그 문학 서적은 아니잖아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는 먼저 목차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당사자를 먼저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에 이제 4단계 보시면 어휘와 문장을 읽기 쉽게 수정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장, 이것들 어떤 어휘를 이렇게 쉽게 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문장을 이제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한 페이지당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4개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문장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에 따르는 사파를 만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먼저 거치시고 이제 그 사파를 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선생님들이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제작 그 구축하는 우리 그 알다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에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안락사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제 필요로 하다고 이제 의견을 많이 준 그 의견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법, 뭐 이렇게 어떻게 산책시키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죽음, 그죠?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싶은 내용들에 속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진행했고, 디자인 수정하고 뭐 이런 건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한 면당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이게 이제 약간 파격적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면을 넘어갔습니다.
면을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했던 것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만드는 이유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파가라든지 당사자들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조금 더 읽기 쉬운 자료들로 이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단계에서 이제 다양한 측면 그 자료 검토 후에 자료를 완성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 8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자료 검토는 사실 2단계 그쯤에서 많이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반려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이 한 권만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권만을 읽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막 여러 가지 행정 규칙과 법칙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의 기원이 되는 것이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에 관한 내용도 쭉 읽어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과 그다음에 뭐 뉴스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게 진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다 전화를 해보고 담당자가 누군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해에 대한 것은 이제 문해의 의미를 이제 저희는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셈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 문해력은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 개인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삶의 영역에 어떤 이 내용들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이렇게 수정되고 변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문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텍스트를 읽는 거죠. 읽는 분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이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왜 이 자료를 접해야 되는지, 왜 발달장애인이 왜 이거를 접해야 되는지,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스크 사용하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왜 독자가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마스크를 안 쓰려고 했던 당사자가 좀 여러 명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많이 못 나가 답답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작한 자료를 통해서 독자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가 또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층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제작할 그 자료에 대해서 읽을 독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들의 문해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당사자는 이 자료가 너무 어려우면 뭐 영상이 더 쉽다, 그럼 영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영상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 글로벌 사회봉사단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이제 영상을 하나 저희가 감수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발달장애인용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 플래시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이제 뭐 손을 씻는 방법, 그다음에 마스크를 어떻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이제 스토리 구성으로 되어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플랫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좀 나오기도 하면서 약간 어떤 거는 강약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할 때 그 내가 보여줄 독자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독자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만 어떤 독자는 사파가 필요 없이 글자만 필요하다 그러면 사파는 빼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고 그냥 문장만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쉬운 자료에서 빼놓지 못하는 것이 이독성, 가독성이죠. 이독성은 이제 글을 읽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보시면 문장의 길이 짧아야 되겠죠. 단어의 길이 짧아야 되겠죠. 단어의 길이 짧다기보다 단어가 짧기도 하겠지만 쉬운 문장이어야 되겠죠. 근데 쉽다는 것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자를 또 외래어를 무조건 한글로 바꾸는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CCTV 있잖아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 찾아보세요. CCTV 한글로. 저 못 외우겠더라고요. 뭐 자기 공명 영상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더 어렵죠.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 그냥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한자라고 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 뭐 이렇게 풀어 쓴 적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 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말해서 그것의 기준은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무조건 한자를 다 한글로만 다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외래어가 오히려 외래어를 고쳐서 오히려 어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독성은 제일 중요한 게 글자꼴. 그죠? 글자체가 어떤 거냐, 글자 크기, 그다음에 글줄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건데 사실 이제 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여력이 됐을 때는 그 서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좋다고 하는 것이 굴림체, 고딕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정말 읽기 좋은 글씨체이냐 대한 검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파. 자, 선생님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이제 댓글을 다실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사파의 종류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사파의 종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파의 종류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사파를 이제 게재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파의 종류. 네, 맞습니다. 윤지용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본인이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이상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한번 선생님들 사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네, 사파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네, 지금 꽁무라고 하는 선생님, 사파, 네, 임효 선생님 만화, 네, 그림 사진 올라오고요. 네, 이모티콘, 네, 기호 글자체. 네, 이모티콘도 사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카톡에 이모티콘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몇 마디 말보다 그 이모티콘 한 개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러스트, 사진, 네, 그림, 동영상, 사진, 네, 사파의 종류 한번 네, 써보시기 바랍니다. 도면, 네, 네, 도면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최경희 선생님, 네, 그림표, 그래프, 네, 시각적 자료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 네, 소피아 선생님, 그림, 사진, 표, 이런 것들. 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네, 픽토그램, 정보 전달, 표, 사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파에는 그림과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 어떤 이렇게 표식이 되는 모든 기호 체계는 다 사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 유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그것이 사파의 역할로서 이제 충분하다. 그 사파의 역할은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파의 역할이 보면은 이제 그 텍스트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사실 사파가 텍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되게 이제 막 그때그때마다 그냥 막 책을 보여드리고 막 의견을 많이 되도록 들으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의견들은 글자를 가리고 사파만 보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네,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사파의 쓰임새가 진짜 어떨 때는 이렇게 인권 교육이 됐다가 어떨 때는 학습 보완이 됐다가 막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이제 그 필수적 참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그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느냐, 또 자신 그 의견이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신뢰도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진짜 멀지 않게 몇 년 전만 해도 설문조사를 하면은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았고 종사자분들 또 가족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대신. 근데 이제 그리고 사인 같은 것도 다 이제 대신하는 게 그냥 그 일상화된 적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인을 의미 있는 대화 상대자로 본다, 그리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해자로서의 발달 장애인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든 제시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문해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글자도 있겠지만 사파도 있을 거고 픽토그램도 있는데, 이렇게 제시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발달 장애인이다. 그렇게 그들이 문해자가 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김성희 신영기의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몇 개월 동안 5, 6개월 또 길게는 몇 년을 만나면서 그 발달장애인 그 어머니의 그 모성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철저하게 그 당사자들의 그 의견만을 가지고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이 의미 있는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참여를 보시면 이제 목차 구성 같이 합니다. 선정도 물론 같이 하고요. 목차 구성 같이 하고 내용 요약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원고 작성은 제작자가 하겠죠. 그다음에 사파 제작도 사파가가 하지만 이 감수, 이 활동은 발달 장애인이 해왔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들었던 그 8종의 그 작품을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이 약 60명, 약 40회 가깝게 저희 면담을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기 쉬운 자료의 이제 제작의 그 과정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 너무 빨리 넘겼죠. 과정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는 이제 댓글을 달도록 했는데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읽기 쉬운 책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읽기 쉬운 자료예요. 그래서 읽기 쉬운 그 체계에서 보실 것은 사파입니다. 사파. 네, 사파가 어떻죠? 첫 번째, 일단 색깔 보시고 선명한 거. 그 다음에 글과 사파의 대응의 관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읽기 쉬운 자료에 관한 글과 사파는 1:1 대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먼저 보고, 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파를 이제 게재를 했는데, 이거는 몇 번의 과정을 거쳤어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함께 사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 이 집이라고 하는 상징 체계를 먼저 만들고, 그쵸?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사파가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사파가의 어떤 그 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파가의 어떤 능력, 두 번째는 제작자와의 어떤 협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약간 그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건 타당도를 또 타당성 검증을 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됐고 맨 밑에 이제 장난감이 아니다 하는 이런 그림들. 그래서 X 표시를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왼쪽은 읽기 쉬운 책, 오른쪽은 읽기 쉬운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이제 먼저 그 접근의 법률이 달라요. 그래서 읽기 쉬운 책은 도서관법 4조에 의한 겁니다. 다독을 위한 거예요. 다독을 위해서 이제 그 밑에 지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읽기 쉬운 책 지침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 구글에서 이 제목을 치시면 지침서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른쪽 읽기 쉬운 자료는 이제 그 발달장애인법 10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정보 전달인 거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차이점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면 색깔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른쪽처럼 색깔도 많고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에 그 어떤 혼선이나 또 다른 시각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그 뺏기지 않기 위한 게 더 많아요. 오른쪽처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이제 한 그림이 색깔이 한 3-4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없어요. 사파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꼼꼼하게 작년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파의 색깔은 5가지가 넘지 않더라고요. 5가지 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읽기 쉬운 자료가 제작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8단계 내용 중에서 그 어떤 내용들이 가장 어려웠냐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단계. 그러니까 자료 선정할 때 어떤 자료를 선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는 그 독자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하면 되실 것 같잖아요. 근데 2단계, 예를 들어서 기존 자료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을 어느 정도까지 쉽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문장을 정리했지만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는 좋은 단서일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 못했는지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만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문장의 이렇게 정리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기 쉽게 수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달장애의 수준과 기능에 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준과 기능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이번에 요리 관련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요리 작가 선생님, 사진 작가 다 찍고 우리 선생님이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그 만들기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과 기능을 알려면 그 발달장애인을 만나서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질문의 방식을 약간 퀴즈의 형태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약간 뭘 만들어야 되거나 또 혼자서 뭘 수행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출판하기 전에 직접 감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리 재료면은 요리 재료와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자료를 보고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실패하면 할수록 물론 완벽하게 만들면 정말 잘 만든 거죠. 근데 실패하면 할수록 좋은 게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구나를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책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삽파 제작. 그래서 이제 문장에 맞는 삽파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삽파 참고 문헌에 그 삽파 관련한 이제 그 아주 작은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논문은 다 무료예요. 그 보시면 그 내용에서 어떤 삽파가 이해하기 쉽고 어려운지에 대한 분석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보다도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삽파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그 어떤 방향으로 뭐 손을 올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표정을 짓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 학교 폭력인데요.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언어폭력 볼게요. 보이시죠? 이 언어폭력이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인데 이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 책자를 가지고 정말 발달장애인 당사자, 종사자 분들에게 하나하나 한 문장 그 막 진짜 그림 한 개 한 개 다 일일이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 이런 의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삽파를 여기 할 때 이 책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당사자들이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제가 이제 좌절한 게 뭐냐면 다 이제 저랑 다 이제 친한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정말 몇 년 동안 너무 친해서 이제 긴장감이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를 내놓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당사자는 이거를 딱 듣고 나서 끝났다고 하니까 아우 죽을 뻔했다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엄청 반성과 성찰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관심 있게 그리고 가장 쉽게 했던 게 이 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아까 언어폭력, 그 다음에 이렇게 집단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책 페이지 8페이지인데 우리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맞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갇혀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얼굴이 더 불행해 보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글씨를 아는 사람은 집단폭력은 2명 이상의 사람이 피해 학생을 이렇게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만약에 글씨를 모르면 이 그림이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조금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불행하게,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삽파는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문지 2번이에요. 설문지 2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무한도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김재동 씨가 유재석 씨에게 배추를 강매당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유튜브에도 보면 아직까지 나오는데 쩔의 전쟁인데 뭐 그 내용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눈 뜨고 코베인 제동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강매를 당한 거예요. 배추. 그래서 이 눈 뜨고 코베인 제동, 만약에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이것을 좀 더 그 잘 문장으로 읽기 쉽게 수정하시려면 이게 유튜브를 보시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문지를 계속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 읽기 쉽게 수정하는 내용들이 더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지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제작의 원리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자료에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자세하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에서 작년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이제 선정 목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어떤 기관에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실 때 선정 목록의 어떤 중심을 목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제안이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고려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뭐 다 정리가 되셨겠지만 발달장애인의 욕구조사가 있어야 돼요. 욕구조사.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만나는 독자 중에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고 표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가족에게 이제 욕구조사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욕구조사 진행한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안을 고려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시작한 이제 당사자일 경우에는 뭐 면접 보는 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급여 관리하는 거, 직장에서 뭐 어떤 예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외에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는 시급성, 필요성, 인권 보장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인권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약간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알다센터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급여에서 이제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갈 거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책자로 나올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료를 읽기 쉽게 바꾸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필요한 자료는 읽기 쉽게 하는 거는 또 이것이 또 이렇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의 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차 이렇게 진행되면 이 목차 모든 내용들을 당사자와 다 회의를 통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반려동물의 의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반려동물이란 또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면 반려동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다 그림을 그렸다가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해보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거는 좀 약간 헷갈려 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대폭 줄였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아파트 생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장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먼저 항상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집 중에 하나이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5층 이상 건물에 이렇게 주택이어야 되는 건데 그 주택이라는 것의 어떤 조건이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찾기 위해서 막 여러 책자를 막 뒤져거든요. 주택이란 개념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공동생활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이런 것들은 뺐어요. 빼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됐다 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연결성 있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작의 영역들을 이제 보면은 자료의 내용과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휘, 자료 내용은 가장 중요시 여길 게 어휘, 문장, 사파. 그 다음에 형태는 텍스트와 배치와 여백. 요거를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어 수정을 좀 보면 저희가 한자어를 신용카드는 이렇게 그 신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쭉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어학사전 여러 가지 막 은행의 용어 다 가져와서 그냥 가장 좀 평이한 단어로 했고요.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그림을 그렸고, 한자어 처리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치료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옆에 치료하는 모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그림만 나타내도록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전문 용어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저기 딱 이렇게 풀어주고, 전문 용어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사파를 이제 그리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료가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저의 잘못인데 핸드폰과 전화기를 이제 혼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핸드폰이어야 되는데 전화기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의 유형에서는 이렇게 그림과 사진이 있다 하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보시고, 다양하게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사파의 배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면을 다 차지할 수 있지만 넘어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텍스트 내용과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쪽 돼지 저금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동전 모양의 고양이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너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사파가 이렇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됐다 하는 이런 거고, 고정관념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한글을 읽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벌금, 이걸 보시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를 우리가 제작을 할 때 면밀하게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 이 운동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남자는 하면 안 되는 운동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성별을 배치할 때도 남녀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기 쉬운 사파의 예로서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말풍선이 있다 없다. 두 번째는 왼쪽의 그림은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파를 게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치와 여백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문단 구분.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왼쪽처럼 점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 위에 학교 폭력이라는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표시해요. 그리고 맨 밑에처럼 왼쪽 가해자, 오른쪽 피해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컨설팅을 한 작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경찰청에서 사용되는 이제 자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자료인데, 이제 전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발달장애인 권리고지 확인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신뢰관계인 동서, 진술 영상, 녹화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요거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이제 그 경찰과 발달장애인의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자가 2명이기 때문에 글씨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발달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씨가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의 권리 안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은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건의공모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이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은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컨설팅한 예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학력보완 교육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파로 그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이제 문장으로 한 내용,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는 또 이렇게 저희가 번호를 이제 별표로 해가지고 수량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죠. 자, 이게 보니까 저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설문지 3번째에 선생님들께 설문지 3번을 내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라고 이렇게 사파가 되어 있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사파를 게재를 하신다면 선생님이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한다면 어떠한 사파를 어떻게 그리겠는지, 게재를 하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문지 3번을 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문지 3번에는 문장과 사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할 때 어떤 사파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서 질문 있을 경우에 알다센터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